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계획했던 지하철 5호선 연장안 확정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연장안을 둘러싼 지자체 간 합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달 중 지자체 의견을 조율해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강위가 밝힌 시한이 이제 약 일주일 남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는 연장안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합의 도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합동회의도 대광위 내부 사정을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대광위는 조만간 다시 합동회의 날짜를 잡는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와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5월 중 회의 개최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5월 중 노선 확정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은 대광위가 중재 권한을 통해 연장안을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단 시민연합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광위가 졸속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대광위에 인천시안으로 조정안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단 시민연합은 노선 합의 지연으로 인해 5호선 연장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정부가 그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이고 뭐고 뭐 확정안이 뭐 김포시 쪽으로 갔을 때는 끝까지 결사항쟁할 거고요. 그 무산이다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어떤 그 협박 같은 걸로 들려지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산은 주민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그 부분을 중재를 못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날 김포검단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중재안은 김포시와 인천시 의견이 절충된 것이라며 대광위에 5월 중 중재안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포검단 시민연대는 중재안에 양쪽 다 만족할 수는 없다며 한 걸음씩 양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중재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김포 주민들도. 그래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추진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뭐 동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대의를 가지고 이제 큰 걸 보고 동의를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한쪽에서 또 인천시만 주장을 한다면 이게 협의가 될까요? 23일에는 김포 원도심 총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경제성이 가장 높은 노선으로 하루빨리 결정하라고 대광위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앞서 대광위가 발표한 중재안대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될 경우 아파트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부실 공사로 인해 건설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삶이 무너져 내린 수천의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될 아파트 밑으로 어찌 지하철 노선을 통과시킬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일방적인 대광위의 결정에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앞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노선 연장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대광위는 지난 1월 인천 검단 신도시 2개 역사를 거쳐 김포 감정동으로 이어지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조정안을 수용하되 김포경찰서역 등 추가 역사를 설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인천시는 원당 사거리역 등 검단 원도심 역사 설치를 요구하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5호선 연장안 발표가 또다시 미뤄질 기미가 보이자 지역에서는 대광위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일기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이주대책 수립, 일기신도시 정비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는데요. 올해 중동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4,000호 내외로 중동 신도시 내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부천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시민들을 맞이하는 도시, 경기 수원과 부천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이른바 법정문화도시. 경기도 수원은 법정문화도시 지정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도 나들이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근처에 약간 이런 데가 많이 없으니까 원래는 분당 쪽에 사는데 그래서 막 차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아다니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상당 부분이 훼손됐던 화성행궁. 119년 만에 축성 당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머물던 우화관과 해경궁 홍씨 회가변에 오를 음식을 준비했던 별주가 복원된 겁니다. 저희들의 자랑 화성 행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시라고 하는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히 이제 행궁이 마지막 그 별주가 건립이 되면서 복원이 되면서 완성형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또 수원의 대표 역사문화자원인 정조, 한옥의 전통미가 돋보이는 테마 공연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곳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성행궁 일대에서는 수원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밤의 경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주요 문화시설 개방 시간도 기존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 확대됩니다. 아름다운 성곽이 밤에 너무나 많은 감명과 영감을 주는 도시입니다. 곳곳에 있는 문화적인 또 예술적인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죽어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5년 차를 맞은 부천도 올해 지역 공간을 활용해 문화관객 유치에 나섭니다. 복합 문화공간인 부천 아트벙커 B3구는 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기획전을, 부천시 박물관은 역사 관련 전시를 선보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도시 스토리센터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비롯해 부천형 예술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올해 문화관객을 최대 4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센터를 만들고 창작 작품을 만들고 법정 문화도시 부천에서는 이런 창작 기능과 향유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문화를 앞세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법정 문화도시. 해를 거듭할수록 유무형의 지역 문화 자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최근 한 달간 심의를 통해 총 1,627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17,060건이 된 건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의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사례는 전체의 61.9%에 해당하는 1,554건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4,405건, 경기 3,694건, 인천 2,455건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기준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직전 주와 비교해 0.12%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0.1% 올라 5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는데 은평구는 불광동과 노뻥동, 대단지 위주로 0.15%,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0.1%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0.11%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직주 근접,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과 함께 상승하는 추세로 0.22% 올랐습니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상곡동과 삼산동, 청천동 위주로 상승해 0.49%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구축의 경우도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 패스 가입자가 시행 20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K패스 가입자는 130만 명으로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53만 명이 더 경기 패스 가입자로 집계됐는데요. 인천과 서울의 K패스 가입자는 각각 11만 명과 40만 명입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 경기 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톱10 시티의 발판 마련을 위한 행보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포뮬러1 유치 활동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 논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모나코와 미국 뉴욕, 뉴저지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현지 시간으로 25일과 26일에는 모나코에서 열리는 F1 모나코 그랑프리 대회를 둘러보고 대회 참관은 물론 대회 관계자들과 대회 주요 시설을 직접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 뉴욕으로 이동해 하이라인 파크 창업자를 만나 도시 재생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재물포 르네상스 등 인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또 현지 교육기관과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인 무역단지 조성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투자기업과 뉴저지주 경제개발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 유치와 상호 경제 교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추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원장으로 박상기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위촉했으며 추진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일반직 21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천 출신인 박상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개최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등의 대외 유치 활동과 인천 홍보로 유치도시 선정에 역량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2일 인천시 일대에서 외교부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현장 실사가 진행됐는데요. 현재 에이펙 정상회의 후보지로는 인천시를 비롯해 경북 경주시와 제주시 등 3개 도시가 선정된 상태이며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현장 실사 결과와 설명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최도시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연수구청 지하 1층에서 진행되는데요. 설명회에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 법령과 기본방침 주요 내용을 비롯한 미래도시 자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8, 90년대에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인데요. 인천에는 연수와 9월, 계산 택지를 비롯해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갈산, 부평, 부계와 만수 1, 2, 3동 등이 포함됩니다. 인천시가 국가보훈 대상자의 의료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시는 관절 전문 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연세화병원과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시와 지역 내 병원이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협약을 맺은 첫 사례입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국가지정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절특화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고 전문 진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